안녕하십니까. 공학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EBS 교재에 대한 활용법 및 저에 대한 수업 안내 영상을 조금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말이 됐고요. 이제 곧 3월이죠. 수능 특강은 이미 나왔고 수능 특강을 지금 이제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능 특강을 지금 사놓긴 했는데 아직 방학 중에 있던 게 덜 끝나서 수능 특강이 덜 끝났거나, 아직은 수능 특강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도 지금 못 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수능 특강을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저의 오프라인 강의, 이제 대치동과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까지 같이 좀 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지금 이런 학원들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재수종합반. 그리고 또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지금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저런 설명은 뭐 저에 대한 것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2024 국어부터 조금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뭐 이미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지가 3개월도 더 돼서 뭐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수능고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1컷도 1컷이지만 지금 이 표준 점수 100점을 맞았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표준 점수를 보시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가 150점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수학을 다 맞아도 148점이니까 수학보다도 훨씬 더 높은 표준 점수가 나왔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국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 보시면 뭐 국어 시간 부족했을 것, 수험생 86%가 수능 어렵게 느껴져. 그 중에 국어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아. 이제 요게 이제 주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국어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교시 보는 거잖아요. 아침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이제 잠도 좀 덜 깨 있는 상태에 날씨는 춥고 원래 내가 보던 강의실이 아닌, 원래 내가 잘 아는 친구들과 함께가 아닌, 내가 처음 보는 낯선 공간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한 번이 지금까지 있었던 19년의 나의 삶을 한 번에 평가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긴장되는 시험이 만일 어려웠다면 당연히 지금 국어 때문에 수학도 망치고 영어도 망치고 심지어 탕무영어까지 마치게 되니까 사실 이 국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체감난도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올해는 국어의 체감난도가 무척 높았고, 원래 이제 평가원에서 목표하던 바 EBS 교재를 반영률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나름의 변별력을 갖게 하자, 이 모든 목표들이 다 충족이 되었던 그런 수능이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언어와 매체 오답률 베스트와 합법화 작문 오답률 베스트가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언어와 매체가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평상시 같으면 1위부터 오답률 10위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독서가 차지해야 돼요. 작년, 재작년, 작년을 제외하고 재작년, 재재작년 이렇게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는 1위부터 10위권 안에 문학 하나, 언어 하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모두 독서였어요. 그런데 보시면 독서, 10위권 안에 독서가 4문제, 문학이 하나, 둘, 셋, 넷, 10위권 안에 문학이 4개, 독서 4개, 문학 4개였으니까 실제로 이 시험은 독서보다는 문학이 훨씬 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게다가 지금 문법 문제가 여기 보시면 4위에 하나, 6위에 하나, 이렇게 지금 2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지금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 영상 링크 그 설명란에다가 지금 제 PPT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거기다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숫자를 좀 보시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거기는 그 링크를 따서 링크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오답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은 독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문학이나 문법이, 심지어 화작의 경우에는 화작이 1등이었어요. 그만큼 다양한 요소에서 난이도를 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같으면 시험 현장에서 문학과 선택 과목을 다 맞고 독서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아주냐 틀려주냐가 1, 2등급을 갈라주는 기준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문학부터 이미 어려워서 혹은 선택 과목이 이미 어려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어렵게 했던 시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의 기조는 아무래도 올해도 6월, 9월 수능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정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결국 작년에는 EBS에 대한 연계 체감률을 최대한 높이고 문학 선지에 대한 판단을 문제의 선지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어렵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어렵게 지문을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작년에 EBS가 많이 연계됐나 보다. 그런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나 보다.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실제 재수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작년에 이 수능이 EBS 교재가 많이 연계된 것 같아? 라고 하면 몇몇의 친구들은 네, 맞아요. EBS 교재가 되게 많이 연계된 느낌이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예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수생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계교재 왜 중요할까? 자, 가보실게요. 이게 이제 작년 이제 한참 뜨거워졌을 때, 교육부에서 방침 나오고 6월 평가원 끝나고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된다, 킬러 문항 발표하고 한참 뜨거워질 때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 수능 킬러 문항 빼고 EBS 체감도 높인다. 이게 작년 7월 기사예요. 6월 달에 한참 글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평가원에서는 최대한 올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건 추론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빼고 되도록이면 EBS의 체감도를 높여서 내겠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본 날 기사입니다. 이게 보시면 독서 지문은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 EBS 수능 특강을 사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2월 달에 사서는 막 의지에 불타고 열의에 불타서 처음엔 따박따박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교재가 국어만 하더라도 문학 따로 독서 따로 선택 과목 따로니까 사실은 이거 다 푸는데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보통은 하다가 중간에 좌절하게 돼요.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한다니까 그 내신 범위에 맞춰서 몇몇 지문을 보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능 완성이 나오고 수능 완성도 제대로 안 보고 결국에 수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계 교재를 채 다 보지 못하거나 본다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풀고만 학교 내신의 범위에 들어간 지문 정도만 기억이 나는 이런 상태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계 교재의 반영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이렇게 연계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독서 지문은 4지문을 모두 다 EBS 속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EBS 교재 나왔다는 걸 눈치를 못 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EBS 교재에서 연계했는데 자,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문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는 지문이 2024학년도 작년 수능이죠. 8번부터 10번입니다. 이 중에 10번 문제가 지금 언매 기준으로 오답률 1위 문제예요. 언매 기준으로 오답률 1위 문제. 자, 1위 문제가 들어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을 지금 제가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여기는 첫 번째 문단과 여기 세 번째 문단만 읽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상치가 뭐냐?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원래 나와야 될 집단의 평균적인 숫자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상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데이터의 측정 오류에 의해서 생기고 아니면 정상적인 데이터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데이터가. 자, 이게 이상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치를 어떻게든 수정해보자 하는 게 지금 이 지문 내용이에요. 자, 이 지문은 어디서 가져갔냐면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 가져갔어요. 이게 2024학년도 수능 특강 19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칙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어떤 게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칙치는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좋은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이상치는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 값으로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왜?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능에서 보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확성이 중요한데 얘가 되면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치는 이렇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지문은 이 첫 문단의 내용에 분석에 오류를 빠뜨리는 게 이건데 얘는 이거다.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우리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수능 시험장을 갑니다. 아주 긴장되죠. 처음 오는 장소에 처음 오는 친구들과 낯선 분위기에서 아침 8시부터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험지를 받고 수험표를 확인하고 아주 매우 긴장되는 순간에 시험이 어려우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험지를 딱 펼쳤더니 그게 내가 읽었던 이 지문이 변형된 바로 이 지문이었다. 그러면 물론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기는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말 알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지문을 푸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제가 여기는 이 데이터 관련 지문이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이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지문을 항상 복습하라고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 강의 수업에서도 여기는 이 지문을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내용을 정리해주고 했었습니다. 만일에 그 정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렇게 제가 한 대로 강조한 걸 잘 들은 친구라면 아마도 이 지문을 읽었었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이 지문을 만났겠죠. 물론 이 지문의 방식은 다릅니다. 수능 특강에 있던 지문은 뭐냐면 데이터를 쭉 놓고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치와 결칙치를 제거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이 지문은 그 좌표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좌표가 나오는데 직선 L을 만들어서 그 직선 L의 거리에서 먼 걸 이상치로 놓고 제거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용이 동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문이 어느 정도 내가 눈에 들어오면 조금 더 지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EBS 연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EBS 연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연계교재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교재가 모두 3권입니다. 이렇게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학은 필수고 독서는 선택이고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먼저 이 선택 과목부터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선택 과목부터 역으로. 여기는 이 선택 과목 문제는 뭐 사실 EBS 교재 이외에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만일에 수능 시험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연계 교재를 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은 따로 문제집이 있다면, 특히 이 선택 과목은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은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EBS 수능 특강을 하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학교에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를 내신으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내신으로 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수능 공부에서는 오히려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중에 가면 시중에 엔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문제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감, 상상, 뭐 한수 이런 모의고사 업체에서도 엔제를 만들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출판사, 뭐 입시 관련 출판사, 메가스터디, 이투스북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데도 찾아보면 엔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엔제들을 구입해서 이 기출 문제와 엔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영역별로 분야별로 잘라져 있는 문제보다는 실전처럼 11문제가 같이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문제 풀면서 시간 맞추는 연습하기에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수능 특강 선택 과목 문제 풀기보다는 기출 문제와 시중에 나오는 엔제를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물론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 EBS에서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의 강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강의를 참고해서 개념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뭐 실제로 지금 이미 겨울방학 때 EBS 강의 나오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인강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특히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하시는 친구들은.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인강 교재에 따른 뭐 예를 들면 교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재를 푸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택 과목 문제는, 이 선택 과목은 무조건 뭐가 중요하냐면 양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푼다. 어떤 거든, 뭐 어떤 문제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선택 과목은 됐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문제집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선택 과목은 됐고요. 자, 그 다음 독서로 갑니다. 독서는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선택이냐면, 자,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풀면 좋죠. 그런데 처음부터까지 다 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신에도 치여야 되고, 특히 문학은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독서는 전지문을 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말은 하냐 마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하긴 하되 어떤 부분을 내가 풀 건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을 풀 건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자, 나는 인문 철학 지문은 잘 맞춰요. 예술 지문도 잘 맞춥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란 내가 취약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반드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와 관련된 지문은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가 지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제 지문은 다 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독서는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왜 문단별로 요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독서는 읽고 문제를 풉니다.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 지문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약간 사탐, 과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배경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독서 지문은 다 풀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골라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내가 취약한 것, 배경식이 필요한 것, 이런 거 위주로 내가 골라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풀고 나면 거기서 어려운 개념들은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학 할게요. 문학은 필수입니다. 문학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학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시하고 소설이 있어요. 자,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는데, 시하고 소설, 그러니까 문학은 약간 내신 대비한다고 치고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는 이 지문이 충분히 이해되게끔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왕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읽어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까지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가면 읽을 수가 없고, 특히 소설은 그렇다고 해서 전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는 되도록이면 주제 혹은 중요 시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현대시 1강의 첫 지문이 김소월의 초혼인데, 김소월의 초혼하자마자 삶과 죽음의 거리감을 느끼고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내용의 시다. 당사자, 대상은 죽었는데 그 대상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결국 삶과 죽음의 거리감을 확인할 뿐. 사랑한다는 말은 끝끝내 못했으니까 여기서 화자는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어. 요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시어, 예를 들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그러면 사슴의 무리는 감정입의 대상이구나. 선체로 내가 돌이 되어도 할 때 돌은 마음구성 모티프구나. 이렇게 주제와 중요 시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설은 거기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소설은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줄거리를 확인하면 좋겠다. 어디에 있다? 수능특강 답지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중심 인물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지, 누가 반동인물이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고 있다면 내용의 다른 부분을 발췌하더라도 어차피 갈등은 같은 갈등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심 인물을 정리합니다. 중심 인물. 중심 인물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중심 인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반동인물이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봐도 이해가 될 테니까 이것 위주로 정리를 해둔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이런 것들을 무슨 어디 노트에다 필사를 해요. 가지고 내려옵니다. 선생님, 제가 시를 이렇게 노트에 정리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무슨 완전 자습서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그럼 너 소설은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시 다 쓸 거야? 그건 보여주식 공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다 정리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에 예쁘게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능 때까지 그 수능 특강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따로 노트를 만들고 따로 뭐 정리집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조금 간편하게 들고 가고 싶으면 그 수능 특강, 나중에 수능 한상 나올 테니까 나올 만한 지문의 페이지를 찢어서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래 보고 버릴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수능 특강을 아낍니까? 뭐하러 수능 한상을 아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트 같은 거 따로 만들지 마시고 거기 있는 그 내용에다가 잘 정리한 다음에 단권화 시켜서 잘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그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작품들을 좀 찢어서 가져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학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결론.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2월 말이에요. 2월 말인데, 우리 문학과 독서가 있어요. 이게 강의수로 치자면 아마 한 강식에 한 지문씩 들어있는데 강으로 치자면 대략 한 80에서 90강 정도가 나올 겁니다. 80에서 90강 정도가. 대략 80에서 한 90강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2지문씩 한다고 생각하고 나눕니다. 그러면 문학은 2지문, 독서는 하나에서 2지문. 왜 하나에서 2지문이냐면 다 할 친구들은 2지문을 하고 나는 이 중에 골라서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한 지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일매일 풉니다. 매일매일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뭐 하냐면 육모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매일 2지문씩 풀어서. 왜?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전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2지문씩 나눠서 푸세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범위 이외에도 반드시 푸세요.
내신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내신 챙겨야 되니까. 내신이 아닌 부분도 미리미리 풀어봅니다. 3월달 돼서 난 내신 챙길래 하고 그 들어가는 부분만 챙겼다가 나중에 내신이 다 끝나고 여름방학쯤 되면 그 모든 수능 특강이 나에게 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 범위 외에도 반드시 풉니다. 하루에 2지문, 1지문, 2지문. 이렇게 매일매일 푼 다음에 정리를 할 때는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지문만 골라서 EBS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매일 나눠서 푸는 거예요. 매일 나눠서 풀 때 학교 내신 이외의 범위도 풉니다. 그리고 다 풀면서 내용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려웠던 지문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다가 시간이 좀 괜찮은 날, 시간이 좀 남는 날 EBS 들어가서 그 강의만 따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몇 강이라고 그랬죠? 한 80에서 90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루에 2지문씩 하면 80을 2로 나누면 40일. 대략 한 달 반. 만일에 지금 이 영상을 오늘부터 보신 친구들은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대충 중간고사 보기 전에 수능 특강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만일에 내신 되면 너무 벅차면 그래도 5월 중엔 끝나요. 그래야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모를 치자마자 수능 완성이 나와요. 또 수능 완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려면 내신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결국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하려면 국어가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그 중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몇몇 과목 골라서 한다? 어차피 수능을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때 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것들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풀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EBS에서 이 변형교재 신고 게시판이 오픈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시중에서 변형 문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고 굳이 교재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올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평등권 실현이라는데 사실은 뭐 이게 할 말은 참 많지만 교육평등권 실현 뭐 이거 할 말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EBS 변형 교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대치동하고 평택에서 수업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수업 개강 일자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개강되는 수업이 너를 위한 수능 특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도와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를 위해서 자료도 준비해주고 영상도 준비해주고 수업 시간에 중요한 지문을 골라서도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개강 날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일 화요일 날 대치 대찬학원, 3월 2일 토요일 날 대치 메카학원, 3월 3일 오후에 또 대치 메카학원, 이렇게 세 학원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 지역의 평택 커넬학원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수업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자, 수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연계교재를 분석하는데 이제 이 연계교재 안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한 지문들이 있어요. 특히나 수능 특강은 그런 지문들이 더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자,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위주로 정리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출제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1시간 반 이렇게 나눠서 문학과 독서를 제공해 줍니다. 1시간 반 해서. 그래서 문학을 1시간 반 하고 나면 독서도 1시간 반 하는데 전체 내용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80강도 넘는 걸 그 시간에 한다는 건 주제 불러주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 위주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감, 상상 이런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을 제공해주고 특히나 이 출간 가능한 변형 문제집을 제공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감에서 나오는 간쓸게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번 우리 너를 위한 수능 특강은 그 간쓸게라는 교재를 주간지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오면 그렇게 주간지를 해오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그 과제들을 모두 걷어서 아마 저희 조교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못됐고 이런 것들을 첨삭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도착하면 과제를 내요. 그리고 수업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과제 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지금 어떤 풀이가 약해. 이런 풀이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저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던 심지어 저에게 국어를 공부를 저하고 국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갔던 국어 성적이 매우 잘 나왔던 나의 제자 선생님의 제자 친구들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조언을 달아서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전처럼 가르칩니다. 확실하게 과제 검사 및 피드백이 진행이 돼요. 과제가 그냥 했냐 안 했냐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첨삭을 해서 준다. 그리고 주간학습지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이 문학은 전 지문이 다 필요해요.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이라고 얘기했다가 막상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문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전 지문을 해설을 제가 따로 인강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서 추가 동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영상을 쭉 제공해 줍니다. 아이들이 호흡을 맞췄던 선생님에게 다른 지문에 대한 해설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인강으로 충분히 제공해 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내신하는 친구들도 내신 대비하기 편할 거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다른 지문을 했는데 그 지문이 이해가 안 됐어. 언제든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너를 위한 수능 특강 수업은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을 정리해 줍니다. 연계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신 준비도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신에 들어간다. 내신에 좀 자주 들어가는 지문도 같이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문학 작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학생이 쓴, 이 실제 수강생 후기인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아까 했던 평택 학원에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간 친구입니다. 수능 특강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1학기 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수능 특강 수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연계 지문도 대비해주고, 문학 개념도 알려주시고, 감상법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단순히 정리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 수능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는 이 지문을 읽고 감상하고 문제를 풀 건가까지 몽땅 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수능과 내신을 모두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갔다. 예, 이런 수업을 2월 말 3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모의고사 풀이반이 하나 있어요. 3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실전 풀이반입니다. 요거는 1월 오전에 대치에서만 진행됩니다. 8시 반에 옵니다. 왜? 수능은 그때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수능이 시작되는 8시 40분에 딱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시간 맞춰 딱 같이 함께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해서 클리닉해주는 완전히 실전과 같은 오직 실전을 준비하는 그런 수업도 이렇게 1월 오전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를 위한 수능 특강이라 해서 수능 특강을 정리한 수업이 하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비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대비반에서도 3월 합평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 특강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신처럼 내용을 정리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지 정확히 출제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학원 전화 보이시죠?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아마 자세히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이 이외에 다른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서 이렇게 현장 강의 혜택을 못 누리시는데 혹여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이 번호로, 이게 이제 제 번호입니다. 우리 연구소 번호인데 연구소 번호나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260일 남았습니다. 1학기 정말 금방 갑니다. 이 금방 가는 시간 동안에 수능 특강 제대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2학기에 모든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지금 원하고 있는 대학, 원하는 점수를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가면 저희 자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PPT 자료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